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나요? 미혼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고민. 결혼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을 이루는 일.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자 인생의 통과 의례였죠. 하지만 지금 결혼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 전 결혼 싫어요. 왜? 결혼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결혼 하셨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시대의 해답은 없는 걸까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백년해로 부부를 찾았습니다. 한 명의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는 일이 더없이 어려워진 지금. 노부부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늙어간다는 백년해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한천수 할아버지와 95세인 임정순 할머니는 75년을 해로한 인꼬 부부입니다. 좋아. 좋아. 우리 이쁜이. 할아버지 시원하디요? 시원하다. 두 분은 누굴 만나든 결혼 얘기로 운을 떼죠. 시장 몇 살 잡서 있어? 31살이요. 아이고 뭐 결혼을 해야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 안 하고 살면 뭐죠? 결혼하고 손도 두고 그래야지. 산 바람 있지. 한 잔만 사는 뭐디요? 사대가 함께 사는 보기 드문 대가족. 노부부는 서로에게 참 살뜰합니다. 식사 때면 늘 할머니는 할아버지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죠. 고마워. 75년간 해로한 부부. 결혼 75주년을 금강석 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탄탄하고 아름답게 다져져 빛난다는 뜻입니다. 75년을 한결같이 다정하게 지내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쌀 많이 쓴 데가 이때가 여러 거 늙어서 죽더라까 쌀하면 싸먹을 것이 두 두번 번씩 있어. 있어. 아무나 참아보는데 내가 뭐이라고 하면 참아보고 할머니가 뭐이라고 하면 내가 참아보는데 못 싸우지. 오늘 자리네 못네 그냥 싸우지. 서로 참아보게.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낸 삶의 역사입니다. 할머니가 20세, 할아버지가 24세이던 1940년에 부부의 연을 맺어 슬하에 8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지금은 증손주까지 79명의 자손을 뒀습니다. 새끼들 그만치나 이났으니 어떻게로 안 보고 있을때 참 강것이 제일 복되고 나도 그만치 죽고 우리 마을에서도 나같이 나 먹고 살다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고 재미있게 살았어. 참말로 재미있게 살았네. 가족이 많다는 건 참 다복한 일이죠. 그럼요. 가족을 통해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결혼을 통해 일군 삶의 풍요로움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바로 행복입니다. 부부간에 만난 것도 다 내 복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들어 알지. 복음 사람, 좋은 사람 암만 내가 만나고자 해도 못 만난 거.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노부부. 홍기가 차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자 통과 의례였죠. 하지만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주위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그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남자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반반이긴 해요. 일단은 결혼해야 모든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혀가니까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그냥 뭐랄까 저에게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꿈꾸는 남자들, 동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주택 청약 저축을 넣고 적금도 따로 들고 있죠. 하지만 지난해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결혼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걸 하지 못했던 거는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예전에 만나던 친구는 딱 찍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한 달에 500씩 자기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몇 평 이하에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결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뭐 연애는 뭐 내가 뭐 그렇게 생각 없고 이제 좀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은 조금 뜬구름 같은 느낌? 내가 좀 못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는 싶은데 쉽지 않지 않을까? 30대 남자들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군요. 네, 여러분의 사랑 커피는 어떻게 타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오프닝 멘트도 하는 것 같아요. 만나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여자랑. 동한 씨는 친구들과 사랑, 연애, 결혼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너리맨? 예. 동한 씨에겐 어렵기만 한 숙제, 결혼을 해낸 신혼부부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나서 모시는 최초의 부부. 결혼 8개월 차 신혼부부가 들려주는 결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집 얻기. 네.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눈물 나요, 눈물. 요즘에 저도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두 커플을 만났어요. 커플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데 동네 이제 이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쓱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헛웃음만 짓는 거지. 맞아요. 그 정도 안 나와요, 사실. 맞아. 부동산에서는 뭐 1억 뭐 이런 거 아니면 더 이상 뭐 진짜 좌절감 들어요. 그 정도는 방 못 구한다 그래요. 왜냐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좀 깔끔한 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저도 하고는 싶었는데 진짜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안 되는구나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혜영 씨는 결혼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 행복? 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요즘은 결혼하면 돈부터 떠오르는 게 현실이죠. 지금 당장 결혼한다면 정말 돈이 필요한 걸까요? 5월에 신부가 된 29 자람 씨와 33 신랑 용희 씨의 결혼식 날입니다. 용희 씨와 자람 씨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 간소하게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하는데 얼마가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많이 안 하고 예물 예산 빼고 저희는 패백도 안 하고 조금 소소하게 준비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1억 정도 해서 그 안에서 스드메랑 이 예식장하고 집까지 모든 총 비용 다. 신혼부부와 혼주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을 조사했습니다. 신혼집은 1억 5,400만 원, 예식비, 혼수, 예물예단은 모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합치면 결혼하는데 평균 2억 원이 넘게 듭니다. 남자는 요즘 거의 1억 정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뭐 대출금 받고 뭐 서울 그 근교라도 뭐 들어가려면 1억 가까이는 좀 있어야죠. 남자는 그래도 집을 사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1억을 말씀하신 1억 5천이셨죠. 남자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6천만 원?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삼포 세대. 풋풋한 대학생들조차 결혼을 낭만적으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너무 들어가는 게 많고 부담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건데 당연히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결혼할 때 아마 많이 만족감은 없을 것 같아요. 취직 하나에 되게 올인하기에도 되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연애 혹은 결혼까지 하려면은 되게 힘들지 않나. 계속되는 어떤 경제난 내지는 성장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현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감을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5, 60대에 비해서 부유한 상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유함을 잃을 수도 있거나 지금보다도 더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런 환경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결혼 정년기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단 6건으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삶의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가 51.8%로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41.6%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견해가 55%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38.7%보다 높습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쪽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 마땅히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어서 살아야 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주 뭐 어떤 규범적 여성성의 이상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건 여전히 여성에게 책임이 가지고 그렇다면 여자들은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릴 어떤 갈등 구조가 환히 보이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결혼을 선택해서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여성들. 선영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39, 홍기가 꽉 찬 선영 씨는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죠. 그때 내용 쭉 보시면 그동안의 히스토리하고 뭔가 Oui, bonjour, c'est Viviane Gliade-Maceo. Comment ça va? Considérer le projet on a proposé, donc je dois rappeler demain. 저는 굉장히 커리어 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의 배우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에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사실 후자가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있죠. 바로 여가 생활인데요. 잘 지내셨어요? 1년 전부터 해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금보다 먼저 시작한 바이올린은 수준급에 4개 국어에 능통할 만큼 틈틈이 어학도 익혔죠.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일만 계속 하다가 뭔가 좀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서 해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동갑내기 친구 3명이 모였습니다. 이 중 유부녀는 1명뿐, 2명은 미혼입니다. 선영 씨도 결혼을 할 뻔했지만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죠. 한번 결혼할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년기한테 있다 보니까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해본 결과 잘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취소했죠. 네. 아, 그때
그때 되게 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심을 후회하진 않아요. 네, 저는 더 그때 결심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해외여행에서 남자친구를 만난 선영 씨는 지금 열애 중인데요. 그럼 결혼할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런 어떤 자기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이렇게 많이 묻히게 되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그래서 더 좋은 평수에 가고 또 좋은 곳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뭐 시부모님이 잘 지낼 것인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재밌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혼인율 감소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역시 결혼하지 않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여성의 결혼 연령은 90년에 비해 5살 높아진 27세. 중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성난, 성리라고 부르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노처녀를 뜻하는 성리가 2007년 정식 표준어로 발표될 만큼 중국에서 성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성리라는 말은 과거에는 만원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리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성리는 80년대 이후에 태어났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소비에 있어서는 가정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그리고 결혼보다는 일을 선택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중국 선전시는 신흥산업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인 젊은 남녀가 많습니다. 선전시의 평균 결혼 비용은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죠. 그럼 결혼이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개 맞선 행사가 열리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죠. 중국의 18세 이상 미혼 인구는 약 2억 4,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6%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남자들만 많이 보여요. 现在我采两嘛，我是就是主要是在这个精神方面嘛，就是说让自己更有信心一些，然后就是在外表形象比较注意一点啊，然后就是来吧，就是随缘吧，只要有缘分，我会努力去把握的。 결혼 연령대인 20대에서 40대의 남녀 성비 불균형 때문이죠. 특히 30대 미혼 남자 수는 동년배의 미혼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아 신부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자들은 공개 맞선 자리인 만큼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죠. 因为我觉得，毕竟相亲这个活动的话，它可能就是说出来是比较现实的，因为大家都说一下自己的条件啊，当然是可以结婚为前提的啦，尽量能够，如果有的话合适的，我们那个的话希望能够结婚。 여기 또 다른 결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뭘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공개 구원장인데요. 벽에 붙은 구원장을 보고 적합한 결혼 상대를 고르는 중이죠. 공개 구원인 만큼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적는데요. 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이 퇴직연금과 북경의 집을 소유한 남자를 찾고 있네요. 应该都是想替子女找一个比较稳定的生活吧，应该都是这种样子吧。可怜天下父母心，中国这些父母都是比较对子女都非常好。 공개 구원장의 주인공은 주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바링허우입니다. 바링허우는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대부분 외동딸 외아들로 태어나 집에서 소황제 소공주로 떠받들여지며 자랐습니다.
바링허우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부모가 조건 좋은 결혼 상대를 찾아주려고 나선 거죠. 我们姑娘有，你们儿子有多大？我儿子有30岁了。啊，我们姑娘就82年30，也是30。那么我们留电话吧。好，好的。好，留电话。要得好，常联系。以后再见。经常来信。好，经常来信。好。哎呀，这个女儿平常也不想谈恋爱的，就不想结婚嘛，老人急了嘛，就过来帮她找一下，看看不合适。怎么样？今天他那个他们男方的条件怎么样？看着他们男方的条件也很好的，我也挺喜欢的，但是呢，就看看怎么办了。 중국인도 결혼할 때 집은 보통 남자 쪽에서, 살림은 여자 쪽에서 마련합니다. 여기에 자가용도 필수 혼수품인데요. 남자 몫이죠. 但是我觉得现在的女孩子嘛，要求太高了，肯定操心了嘛。一是房子，然后还有钱，还有车子，但是这些我们都达不到。那小孩不是他自己有压力啊，给他介绍了，有的时候他是喜欢了，就是因为这些条件他就不喜欢了。 조건이 맞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을 꿈꿀 수 없는 걸까요? 동갑내기 정용 씨와 설민 씨는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진 돈은 연애 시절 함께 모은 결혼 자금 1,000만 원이 전부였죠. 그런데 신혼집은 전세가 아닌 자기 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자꾸 끼고 다니. 누구한테 갈 것인가? 주변 시선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아 왜? 빨리. 짠. 오, 우리 청첩장? 이거 다 갖고 있었어? 그래도 하나씩 남겨놔야지. 삶이는 정말 이쁩니다. 아 그렇게 써 있어? 6년 전 인생 걸렸을 때. 다 우리가 쓴 거잖냐. 그래 잘했다. 그러냐. 결혼할 때 대학 조교로 100만 원이 간 넘는 월급을 받던 설미 씨와 회사를 다니며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던 종용 씨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가전제품은 쓰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 쓰고 가구는 설미 씨가 직접 만들어 혼수 비용을 아꼈습니다. 원목으로 하고 싶은데 비용 절감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수공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그걸 제가 이제 다 하면은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제 맘대로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새로 사준다던 장롱 대신 어머니의 자개 장롱을 물려받아 쓰고 있죠. 엄마한테 업어온 장이에요. 저희 애기 아빠가 이걸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를 배려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신랑이 우리 집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구나 이런 게 약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좋아요. 네. 이거는 보물이라 여기 숨겨놨어요. 짜자자자잔. 여기 금반지. 금반지를 하나씩 나눠 낀 게 예물의 전부. 예단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무료 식장에서 신부 화장과 결혼 사진은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신 부부는 7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들 전세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식도 올린 거죠. 다른 분들처럼 비슷하게 그냥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다면은 아마 그 양가 집안에서 빚을 우리가 좀 빚을 갖고 간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대출도 많이 있었을 거고 지금보다 그러면은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 소비도 좀 줄었을 거고,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빠듯했을 것 같고. 그럼 좀 덜 낳으려나 애들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이 5살, 4살, 2살 배기 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세대에 비해 부부는 더 일찍 많은 걸 이뤘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이 같은 부부는 돈을 많이 들일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닮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소망이랑 혜찬이랑 그렇게 다 가족이니까. 집도 우리 집이고, 그리고 차도 2대 있어요, 저희.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애기가 3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떤 경제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서적인 만족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행복하다 그래야 될까? 행복도가 좀 높다고. 예.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결혼 비용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에 약 2천만 원 이상을 쓴 여성들의 이혼율이 약 1,000만 원 이하를 쓴 여성들보다 1.6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결혼식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상호 이해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부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더 행복한 결혼, 더 오래 지속되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가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일생일대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예식장에선 보통 30분 만에 부부가 되죠. 신혼부부를 찍어내는 공장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비 부부들이 작은 결혼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연예인 사이에서도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푸르른 밀밭 사이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합니다. 원빈 이나영 부부의 결혼식 사진인데요. 신랑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의 들판에서 올린 결혼식.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네요. 지난 2013년에 결혼한 가수 조정치와 정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후 지리산 정상을 등반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죠.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도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요. 유행을 선도하며 누구보다 화려했던 그녀가 친척과 친한 친구들만 제주도 집에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려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기성복처럼 똑같은 결혼식이 아닌 자신들에게 꼭 맞는 나만의 맞춤 결혼식을 한 부부가 또 있습니다. 나의 신부 당신에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종민 씨와 정민 씨는 결혼식을 경남 밀양집에서 올렸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신가 봅니다. 아드님 하나만. 신랑 종민 씨가 대학을 가느라 서울로 가기 전까지 지내온 집. 신랑의 추억이 깃든 집엔 이젠 부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더해졌습니다. 그냥 결혼하니까 좋나? 결혼하니까 당연히 좋지. 근데 이게 아버지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들의 결혼식을 상상하며 집을 지었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집 진지가 정확히 한 16, 7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애들을 집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었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하여튼 좀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거품과 형식이 없는 결혼식은 편안했습니다. 여기서 드레스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객들이 와서 인사를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웃음소리도 들리고 또 와 좋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각자 50명씩만 초대했는데요. 먼 길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이들이었기에 3시간 동안 이어진 결혼식엔 여유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 최고인 것을 너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어느 결혼식을 가든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축의금 접수 때도 없었죠. 그 아버지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도 축의금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쓰면 또 다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축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축의금 대신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가끔 말싸움이라도 하려고 하면 편지들을 꺼내보며 그날의 다짐을 되새긴다고 하네요. 수고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그냥 축의금 액수 그냥 넣어서 주면 편할 것을 저희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주셨던 그 마음에 참 감사하고 또 더불어 저희가 그 마음에 이렇게 보답하는 혹은 실망시키지 않게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소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사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가족이냐, 어떤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결혼식에 우리의 결혼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이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냐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실속과 개성을 살린 둘만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신혼집 꾸미는 것부터 결혼식까지 모든 결혼 준비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희 인생이잖아요. 물론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인생인 만큼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에 지지를 좀 뒀던 것 같아요. 4월 다시 예비 신부 혜미 씨를 만났습니다. 야외에서 결혼 사진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화장도 머리도 직접 하다 보니 꽤 바쁩니다. 제 얼굴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장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스스로가 제 단점을 커버하면서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화장을 하고 있어요. 오빠 빨리 와 하자. 예비 신랑은 묵묵히 따라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나는 턱 깎아주는 거 이런 거 보다 여자친구가 해줄 수 있으면은 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은 평균 181만 원인데요. 이거 7만 원. 혜미 씨는 이걸 직접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서울이야 뭐 더 좋은데 뭐 몇천만 원까지 간다고는 하던데 대여비가 일단은 보통 부산에서는 트렌드로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80에서 100만 원 정도 대여비가 피팅비는 또 따로 있고 이건 7만 원 있어요. 완전 복고예요. 그래서 안에는 엄마 입으셨던 원피스 받아가지고 입고 이 코트 같은 경우는 2,000원 주고 샀어요. 국제시장 가서 2,000원짜리 그냥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 베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한 10,000원쯤 되겠네요 돈이. 사진 촬영 장소는 익숙한 곳 혜미 씨의 집 옥상입니다. 걸어 있는 것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품 하나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촬영 기사는 평소 취미로 사진을 찍는 혜미 씨의 동생이 맡았고요. 동생이 서프라이즈 이것도 만들어 왔네요. 동생이. 지가 이제 사진 찍으려고 포즈들 이렇게 다 정리해 와가지고 동생이. 둘만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은 번거로움을 감수한 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격식에 잡혀있는 이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찍어도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소품, 장소 정해서 이렇게 꾸미고 싶은 대로 잡는 포즈 프리하게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이렇게 해야지 결혼식이지. 솔직히 남 좋으라고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좋아라고 하는 결혼식이니까. 결혼 비용 걱정에 결혼을 미룰까 포기할까 고민하는 세대. 승수 씨와 혜미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꼭 비싼 데 가서만 찍어야 되냐고 이렇게 간소하게 멋스럽네요. 훨씬 좋네 보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몰랐고 그리고 막연히 그냥 다 하는 결혼식장 빌려서 뭐 이런 것만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5월. 드디어 혜미 씨와 승수 씨의 결혼식 날입니다. 30분이 지나면 또 다른 부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짧은 결혼식이 싫어 작은 공연장을 빌렸습니다. 전문 예식장은 아니지만 하루 전부터 신랑 신부가 직접 꾸며서 제법 그럴듯하죠? 주름진 아줌마가 되어도 늘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니겠습니다. 틀에 박힌 식순 대신 부부가 중심이 된 결혼식은 하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 없이 모두가 끝까지 지켜보며 축하를 나눴습니다. 잔치, 정말 잔치에 온 느낌이 드네요. 예, 지루하지 않고 시간은 꽤 된 것 같은데 일반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면 딱 일사천리로 끝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진행되고. 보통 그냥 하객들이 그냥 왔다가 바로 가고 뭐 그냥 결혼식 갔다 왔어 이렇게 눈도장하는 식인데 오늘은 그냥 같이 하객들도 같이 즐기고 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보통의 결혼식에선 당사자보다 혼주의 뜻이 더 중요하죠. 신랑 신부에게 모든 걸 맡기고 걱정되진 않았나요? 이런 결혼식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결혼식도 한 번 정도는 누군가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한 번 시도한 그 사람이 제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여러 하객들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결혼식을 치른 자신감은 부부가 얻은 가장 큰 결혼 선물입니다. 결혼 준비를 직접 내가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적으로도 책임감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 상대를 부르는 말로 영어에서는 스파우즈를 쓰죠. 이 말엔 권리와 의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로는 배우자라고 쓰는데요. 서로 흉내내려는 두 사람의 술잔을 들고 혼례를 치르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닮고 싶은 마음과 예식의 중요성이 담겨 있죠. 반려자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반려자는 등뼈처럼 붙어 있으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반쪽을 일컫는데요. 평등하면서도 긴밀하게 삶을 함께하는 친구를 뜻합니다. 전라도 여수에서 100km 40여 분, 100여 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섬 손죽도가 있습니다. 봄에
부풀어 있구만. 6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인 손족도로 돌아온 영란 씨와 아내를 따라온 남편 순호 씨입니다. 오고 어떡해. 부부는 난생 처음 농사를 지으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농사가 안 될 거라던 돌밭을 일구고 묵묵히 기다리기만을 몇 년. 땅은 기다림과 땀의 대가를 정직하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성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성을 결혼 생활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이. 평화롭고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일상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대가입니다. 아까 담벼락에 그 찍은 사진 멋지더라. 담벼락 위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간의 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어요. 저희들도 다른 부부처럼 마찬가지로 뭐 법원에도 사실은 갔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순호 씨가 몰래 주식을 하다 집을 날려 아이 둘을 데리고 새빵살이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많다니까 좀 느닷없이 찾아온 생활고는 부부 생활의 위기였죠. 도시에 살 때는 늘 그 상처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밀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그 과거의 그런 흔적들이 지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했던 위기 때마다 참고 함께 넘기길 몇 번. 다시금 안정을 되찾아가던 부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09년 영란 씨가 담도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얘가 성격이 좀 더 날카로워. 생존율이 약 25%에 그친다는 담도암 투병 중 영란 씨는 모든 걸 남겨둔 채 홀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뒤 남편 순호 씨도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다 했어요? 네. 마무리 다 했어요? 돼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했어요. 완벽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순호 씨는 잘 나가던 대기업을 간두고 내려와 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아내 곁을 지키고 있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암 발병하고 나서 이제 치료차 이제 왔는데 이제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그동안 내가 지은 죄도 많고 이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왔죠. 포기한 것만큼 얻은 것도 많습니다. 영란 씨는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잊고 있었던 남편의 자리, 부부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됐죠. 남편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살 수도 없고 제가 지금 건강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암이 오고 그런 위기가 옴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전에는 소중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남편의 위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결혼은 완벽한 상대를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란히 발맞춰 걸을 수 있는 친구를 찾는 일이죠. 친구죠. 친구. 그러죠. 가장 소중한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가장 소중한 친구 같아요. 한국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친구. 결혼하기 힘든 사회, 결혼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결혼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결혼은 이대로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의 결혼에 관한 약간의 성찰로 그 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대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외국어 능력이 없다면, 혹은 새로운 천문학 이론을 발견할 결심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결혼하라. 그리고 그대에게 시간과 외국어 능력, 천문학 이론을 발견할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역시 결혼하라. 왜냐면 결혼은 인류가 떠맡은 가장 중요한 탐구 여행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결혼하셨습니까? But marriage is no longer the only game in town. Yeah, I love all my parents. 오래된 남친.